안녕하세요. 수의학 심증 레뷰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체중 감소와 캐슈시아 관리의 임상 전략에 대해 김 교수님과 박 원장님과 함께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다양한 내과적 질환의 초기 신호이자 전신 대사 상태를 반영하는 매우 중요한 임상 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교수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의도치 않은 체중 감소와 그에 동반되는 캐슈시아로 일상 진료에서 흔히 마주치는 상황입니다. 특히 5% 이상의 체중 감소와 만성 염증 반응을 통해 진행되는 대사 이상에 초점을 맞춰 상세히 논의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원장입니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 체중 감소와 캐슈시아는 단순히 영양 부족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저질환의 신호로 나타나곤 합니다. 오늘 이론과 실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임상적 접근 방법을 중심으로 유익한 이야기를 나누길 기대합니다. 그럼 먼저 체중 감소의 기본 개념과 그 임상적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중 감소란 의도적 다이어트와는 달리 질병이나 생리적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비의도적 체중 손실을 의미합니다. 임상적으로 6에서 12개월 동안 5% 이상의 체중 손실은 반드시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한 중요한 신호로 간주됩니다. 이와 더불어 캐슈시아는 단순한 굶주림과 달리 염증 매개체의 활성화와 함께 나타나며 근육 감소와 기초 대사율 증가를 특징으로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체중 감소가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소화기계 질환, 내분비 이상, 심혈관 질환, 만성 감염 및 염증성 질환 등에서 체중 감소가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 환자는 식욕이 보존되거나 오히려 증가한 상태일 수도 있고 전형적인 식욕 저하를 보일 수도 있죠. 임상 핵심 포인트는 체중 손실의 원인이 단순히 칼로리 섭취 부족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기전 섭취 감소, 대사 증가, 영양소 흡수 장애 또는 악성 종양에 의한 호르몬 변화 등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특히 개와 고양이는 그 기전과 진행 양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교수님,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임상적 접근법은 무엇인가요? 효과적인 접근법은 먼저 철저한 병력 청취와 신체 검사를 통해 체중 감소의 양상과 관련 요소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첫 단계로 식사 습관, 운동량, 그리고 환경적 요인을 꼼꼼히 조사하고 이후에 필요한 경우 전신 검사 및 실험실 검사를 통해 기저질환을 찾아내야 합니다. 특히 종특이성 예를 들어 개와 고양이 간의 수화, 장애 양상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임상 현장에서는 때때로 검사 결과가 모호하기도 하고 확실한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적인 영상검사나 내시경 검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진단적 딜레마 상황에서는 주어진 정보에 따라 대안적 접근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단순한 굶주림과 캐슈시아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임상 핵심 포인트로 캐슈시아는 염증 반응과 함께 단백질 분해의 경로가 활성화되며 이는 단순히 칼로리 보충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진단적 접근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단적 접근은 체계적인 단계별 평가가 핵심입니다. 먼저 주인과의 면담을 통해 식이 습관, 환경, 약물 복용 이력 등을 철저히 파악한 후 신체 검사에서 체중, BCS, 그리고 근육량 감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후에는 혈액 검사, 영상 진단 등을 통해 내과적, 감염성 혹은 종양성 질환을 선별하게 됩니다. 특히 검사 수치에서는 염증 관련 지표나 호르몬 수치의 변화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장에서 체중 감소 환자를 볼 때는 비특이적인 증상 때문에 진단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우선순위를 정해 검사 범위를 한정하거나 초기에는 보존적 관리와 주기적인 추적 검사를 통해 진행 상황을 관찰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진단 과정에서 임상 핵심 포인트는 5% 이상의 체중 감소를 확인한 후 그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특히 각 감별 진단마다 고유의 임상 소견과 검사 결과가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수님, 원장님께서는 이런 사례와 관련하여 재미있거나 기억에 남는 임상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한번 반려견이 명백한 체중 감소를 보였지만 초기 검진에서는 큰 이상이 없어서 결국 주인의 우려만 남았던 사례가 기억납니다. 추가 검사를 통해 만성 신부전과 관련된 캐슈시아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그때 주인과의 소통 과정에서 웃음도 나오고 많은 교훈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하하,
좋은 이야기네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에피소드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때로는 임상 현장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미묘한 변화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다는 점입니다. 네, 그럼 이제 치료적 접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료적 접근은 기본 질환의 해결과 함께 영양 보충 및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저 질환이 확인되면 해당 질환의 치료는 물론 하이퍼칼로리 시기를 통한 칼로리 보충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캐슈시아의 경우 단순 칼로리 보충만으로는 부족하여 미르타자핀과 같은 식욕 자극제 및 오메가3 지방산과 같은 한염증 영양제가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환자의 상태와 기저질환에 따라 치료 프로토콜을 미세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성신장병 환자에서는 식이 조절과 함께 구토와 식욕부진 개선을 위한 보조 치료가 병행되며 보호자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치료의 방향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료 시 임상 핵심 포인트는 기저질환의 효과적 치료와 맞춤형 영양 및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 외에도 비약물적 중재 예를 들어 환경 개선이나 식사 환경 조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니터링과 예후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모니터링은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주기적인 체중 측정, BCS 평가, 근육량 변화, 그리고 관련 실험실 수치의 추적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초기 1에서 2주 간격으로 평가한 후 안정화 단계에서는 월 1회 정도 재평가하며 이러한 객관적 지표들이 예후에 미치는 영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보호자와의 소통 역시 치료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보호자가 환자의 상태 변화를 이해하고 치료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검사 결과나 치료 효과에 대한 설명을 쉽게 전달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보호자 소통에 있어서 임상 핵심 포인트는 명확하고 정직한 정보를 제공하며 치료의 목표와 한계를 미리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는 치료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보호자의 신뢰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복잡한 사례나 특수 상황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사례에서는 단기간에 여러 기전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계적인 문제 해결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분비 이상과 만성 염증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각 요소를 분리하여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치료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마주치는 복잡한 임상 상황에서는 때로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한 케이스에서는 초기 진단이 불분명했지만 반복 검사와 보호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결국 적절한 치료법을 찾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사례에서 자주 간과되는 측면은 바로 환자 개개인의 대사적 특성과 환경 요인입니다. 임상 핵심 포인트로 이러한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맞춤형 치료를 계획하는 것이 궁극적인 치료 성공의 열쇠입니다. 다시 한번 유머로 분위기를 살짝 전환해 볼까요? 이런 임상 상황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일화가 또 있으실까요? 사실 한 번은 제가 체중 감소 환자를 보면서 주인이 우리 강아지가 마치 다이어트 중인 것 같다고 농담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 상황이 웃기면서도 결국 꼼꼼한 검진과 추가 검사로 신부전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밝혀낸 기억이 납니다. 웃음 속에서도 중요한 임상 교훈을 얻은 사례였죠. 하하, 정말 재미있는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은 임상에서는 때때로 웃음과 함께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동시에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최신 연구 동향과 미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최신 연구 동향과 미래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체중 감소와 깨슈시아에 대한 분자 생물학적 이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인플라메이션 사이토카인과 오비키틴 프로테아줌 시스템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타깃으로 한 새로운 약물들이 개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발전은 향후 임상 실무에서 맞춤형 치료 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장에서는 새로운 치료법이나 진단기법을 도입할 때 비용 효율성과 안전성 등 여러 실용적 고려사항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점진적인 변화와 함께 변화된 치료법을 임상에 통합하는 전략 또한 필요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임상 핵심 포인트로
새로운 접근법 도입 시에도 기존의 체계적인 평가와 단계별 접근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최종적으로 환자 결과 개선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오늘은 체중 감소와 캐숙시아 관리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풍부한 정보와 통찰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요약해 주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체중 감소와 캐슈시아의 감별 진단, 체계적인 임상 평가, 그리고 맞춤형 치료 전략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핵심 내용으로는 병력 청취와 신체 검사의 중요성, 염증 반응과 대사 변화에 따른 캐슈시아의 특성, 그리고 기저질환에 따른 치료 접근법을 다루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임상 통찰은 단순 칼로리 보충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다면적 문제라는 점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로는 첫째, 초기 5% 이상의 체중 감소 확인 후 철저한 평가 둘째, 개별 환자의 기전을 고려한 맞춤형 치료 셋째, 보호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임상 결과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김 교수님, 박 원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임상 주제에 대해 심들게 다루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